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21일 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9명 늘었습니다. 9명. 9명 중에 5명은 해외 유입, 4명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나흘째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만 아직 마음을 푹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20일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방역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 명 한 명 누가 보지 않더라도 거리 두기 잘하고 손 잘 씻고 개인 위생 특별히 신경 써서 코로나를 이기는 생활 습관 잘 지켜내야 합니다. 홍콩의 최대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모범생이 된 것은 시민의 힘 덕분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 주십시오. 한송이님, 주디 코로나19 백신 나올 때까지 해줘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혜라님, 또 누군가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 재난소득 지급할 건가? 네. 국민들이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당겨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카라님, 기재부 고가는 보수당에게만 후하구나.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기재부에 대한 지적. 기재부에서 조금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우님, 패스트하지 않는 패스트트랙, 긴급하지 않은 긴급 재난지원금. 국회는 아이러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5553님, 20대 국회가 끝까지 동물국회로 남기 싫으면 20대 업무를 21대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 잘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됩니다. 1029님,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표결하고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 같더니 선거 끝나고 지금은 우리 속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는 자와 국회의원만 바뀌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투표했잖아요. 이제는 좀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님들. 박상우님, 주진우 기자님 딸이 아빠 데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데디? 이제 영어도 곧잘하네. 기분 좋아서 미소 지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빠 돼지라고 하네요. 네, 아빠 돼지. 그래도 뭐 애기가 예쁘네요.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게요. 정한나 씨. 코스피가 1% 하락하며 1880선을 내놓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중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전장보다 2.99% 내린 1841.66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부가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부인한 뒤 낙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에 대해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9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 각 2명, 공항 검역 과정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4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원안을 고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해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면 정부가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에 동의한다며 여당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안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거절했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외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 시기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달 늦춰졌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쑥덕쑥덕.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정신없이 또 일주일이 갔네요. 네. 조금 한가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이 좀, 통합당 출입이어서 네. 어때요, 거기는? 지금 거의 초상집 분위기고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들도 당선됐다는 기쁨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과 인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 인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낙선자들이 네. 낙선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회기가 남아서 예. 그 국회에 올 텐데 그분들 어때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시정연설에 참여하기 위해서 통합당 의원들이 조금 왔는데요. 사실은 많이는 안 왔습니다. 아무래도요. 낙선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차기 당권이나 뭐 좀 그 당내 권력 투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조금 내셨던 것 같아요. 재밌는 분은 없으셨어요? 떨어졌는데도 좀 유쾌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시는 분 중에 민경욱 의원이 계신데 네. 이제 그 사전 투표의 의혹설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은 여기저기 좀 활기차게 다니고 맞습니다. 네. 그래요? 내일도 이제 기자회견 하신다고 했고. 근데 당내에서 네. 부정선거 얘기하고 아이고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거는 좀 그런데도 이제 뭐 차명진 전 의원과 민경욱 의원을 필두로 한 그 약간 극성 지지층들과 친하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고 나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6171님. 김민아 기자 돈 따셨나요? 선거 결과로 저 기자들끼리 내기하거든요. 그 돈 거셨어요? 저 잃었습니다. 돈 잃었어요? 네. 얼마? 이 정도로 떨어질 줄 몰랐어요. 얼마 거셨어요? 10,000원 걸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이게 사행성 없습니다. 네. 자, 10,000원에 몇 석에다 걸었어요? 저는 120석은 되지 않을까. 미래통합당에다 걸었군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에다 이렇게 베팅하셨어요? 대체로 이제 근데 사실은 여당 기자들도 180석을 받을 거라고 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누가 땄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여당 기자 중에 약간 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여당이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에 거셨던 분들이 그나마 제일 좀 많이 따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큽니다. 1157님 선거할 때는 고개 숙이면서 끝나고 나서는 왜 유권자가 고개를 숙이며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이 왜 매번 반복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했습니다. 벌써 긴급 재난지원금이든 뭐 추경이든 이걸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미래통합당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비대위 꾸린답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완전 참패한 다음 날 심재철 당대표 권한 대행이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서 다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심재철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되셨어요. 네, 지난주에요. 이분이 이분도 낙선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나 싶었는데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말고 우리끼리 재건하자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오는 것처럼 임기와 뭐 다른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네, 분위기가 맞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일단은 그 비대위라는 체제가 아무래도 임시 체제이긴 하잖아요. 네. 그 체제가 길면 길어질수록 뭐 차기 당권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깐 스쳐가는 비대위 정도를 원하시는 생각하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잠깐 스쳐가고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지도부 꾸리자는 겁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 새로운 지도부에 올라갈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당 안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말씀 나오는 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연히 나오고요. 대구에서 이제 김부겸 의원을 꺾고서 다시 돌아오신 조호영 의원님. 조호영 의원님이 요새 보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또요. 그리고 뭐 이제 충청에서 되게 정진석 의원. 5선 달성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분도 사실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노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덩치도 크시고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황교안 대표가 돌아오느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뭐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만났다는 분을 제가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굉장히 그냥 차분하게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총선 당일에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면은 정치를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자세히 보면 예. 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까지 말씀하셨죠. 책임지겠다고만 했지 뭘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다른 그럼- 얘기는 없었죠. 그럼 황교안 대표의 컴백설도 지금 무게감 있게 지금 다뤄지고 있나요? 주변에서? 바로 컴백인가 아니면 뭐 막후해서 약간 내가 올 자리를 좀 봐두겠느냐 약간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컴백은 기정사실인데 바로 오느냐 조금 있다가 오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죠. 무소속 당선자들의 네. 복당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대요? 네, 일단 그 네 분의 무소속 당선자분들이 복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권성동 의원만 지금 복당 신청을 했고 나머지 세 분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예, 이게 복당을 받아줄게라는 시그널을 이제 받아야 네. 딱 신청하고 바로 와서 뭔가 이제 좀 체제를 꾸리는 이런 그림을 다들 원하실 거잖아요. 왜냐면 다들 3선 이상이시고 중진이시고 네. 대표급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이 워낙 망하다 보니까 복당해라는 시그널을 줄 지도부조차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지도부가 없죠.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이들과 좀 경쟁 관계인 분들은 복당 안 시키기로 했는데 공천 배제됐다고 나간 사람을 왜 받아주느냐라면서 좀 알력 다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이후에 다 떨어져가지고 최고위원회의가 대표 네. 최고위원회의에 당선자가 조경태 의원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날 다들 되게 침울했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세게 발언을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당연히 그 최고위도 지도부로서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되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빛나는 게 조경태 의원님이 혼자 되게 독주로 네. 모든 그 인터뷰와 기자들을 상대해 주시면서 이제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번 주 중에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이분도 대표 노리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예. 또 누구 있어요? 대표 노리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뭐 그 5선이고 이러신 분들은 다 대체로 한번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인터뷰 나오시는 분들은 대표 뜻이죠? 맞습니다. 네. 소확행님, 아까 뭐
무소속 당선자들 절대 복당 금지 아니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다 복당 되겠죠? 이게 워낙 좀 의석수가 딸리다 보니까요. 안 받아주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딸려도 받아주잖아요. 네. 네. 사전 투표 조작 의혹, 예.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당내에서는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사실 처음엔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처음 의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공개 발언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요? 그러니까 뭐 민경욱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미디어 특위 담당하셨던 박성중 의원이라고 네. 강남 서초에서 서초 재선다신 분이 네.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사전 투표는 우리가 졌고 본 투표는 우리가 되게 이겼다. 왜 사전 투표는 우리가 졌느냐? 사전 투표는 원래는 여당을 심판하고 뭔가 응징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졌을 리가 없다라는 이게 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논리는 없네요. 논리 없죠. 네. 당 분위기가 요새 네. 기자들 분위기는 어때요? 미래통합당 기자들. 저희 사실은 그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한 회사에. 네. 수가 줄어들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게 뭐 우려할 일이야.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을 5명이서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해왔는데 네. 한 명이 빠지고 2명이 빠지면 일이 더 사실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남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정말 똘똘 뭉쳐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기자들이랑. 기자들도 그 당과 그 생각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보면. 예. 주변에 보면 보수 신문사 일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고참 기자 같은 네. 경우는 거의 미래통합당 중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좀 요새는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보수지 신문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지시랄까요? 이렇게 해야 보수가 살아난다라는 기사와 사설이 굉장히 많았었죠. 많아졌죠. 네,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등장한 게 젊은 청년들을 앞세웠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또 이제 꺼내신 걸 보니까 약간 제대로 된 해답은 계속 주시지 않고 바람만 잡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선배들 보면 재밌네요. 저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요새는 어떻게 지낸대요? 사람들은 계속 미래통합당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네. 어제도 좀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래. 젊은 층들이랑도 많이 좀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도 조선일보 기자나 동아일보 기자들 아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 찾아가서 이제 만나 뵙고 오는 분들도 있고 네. 전화를 열심히 하면 이제 받아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로 이제 저도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뭐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부터 얘기해 줘봐 자세히요. 네, 처음에 딱 전화했는데 굉장히 안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수차례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결국은 연결이 됐을 때 위원장님이 왜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어? 이러면서 운을 뜨셨는데 저는 거기서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접으신 건 아니구나라는 거기서 딱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서 내 이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정말 기분이 나쁘다. 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부탁을 해서 고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에서 한 목소리로 자기한테 부탁하고 모셔야지. 맞습니다. 잡음이 나고 이러면 난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분 특유의. 근데 이제 계속 다른 기자들이랑도 통화가 되는 걸 보면서 끝까지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결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기자들은. 근데 이제 아예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아주시는 걸로 봐서는 마음은 완전히 접으신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옆에 서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최명길 전 맞습니다. 의원인데 MBC 출신의 정치부 기자인데요. 파리 특파원도 하고 주로 있다가 주로 보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신한국당에 계속 줄을 댔는데 나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갔을 때 거기다 줄을 대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벗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네. 근데 계속해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따라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실장 역할을 톡톡히 하셨어요. 비서실장 역할을 계속 따라다니. 지금도 같이 다니시고요. 그렇게요. 예. 두 분이 정치 행보를 또 합니까?
예, 하실 걸로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도 큽니까? 그 통합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당 내부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반반 정도예요? 네. 아, 그러니까 좀 균형추가 쏠리면 올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시나요? 이기느냐에 따라서 오시면 오실 수 있겠죠. 박상훈 님이 누가 삼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모시려면 누가 이렇게 가야 돼요? 심재철 의원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님이 당선이 안 되셨잖아요. 네. 낙선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 이제 당선되신 분들은 낙선자 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아, 지금? 예. 그럼 당 지도부가 얘기하면 야, 낙선자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원하는 당선자 분 중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삼고 처리를 하면은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아, 그래요? 근데 당선자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거고요. 아, 당선자들은 네. 아, 저 사람들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네. 사람도 많군요. 맞습니다. 아, 네. 아, 그 당 분위기 진짜 화기애애하겠네요. 네,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죠. 선거 끝나고 그 미래통합당과 선거 전 미래통합당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너무 조용해요, 지금 미래통합당. 아무도 그러니까 당선자도 기뻐한다는 말 못하고 예. 낙선자는 당연히 수면 위로 아예 나오시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용한 당이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최근에 만난 미래통합당 의원 누굽니까? 민경욱 의원도 봤었고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민경욱 의원은 무슨 얘기하는가요? 당선 개표 부정에 대해서 근데 얘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민경욱 의원은 진짜 원래 진지하게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워낙 씩씩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원래 그렇게 씩씩하게 다녀요? 네.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낙선했다고 되게 막 굴하시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의원은요? 누구한테 관심이 혹시 있으세요? 나경원 의원은 뭐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님은 그냥 지금 좀 조용히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어요? 네, 되게 조용히 그냥 잠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냥 정치권에서는 한 텀 쉬고 다음번에 정도 다시 이제 등장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되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이미 수면 위로 불거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쉽사리 이제 다시 나서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을까요?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총선 이후 여야는 비례위성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합당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합당 안 할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용이었는데 비례위성 정당을 흡수하지 않고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한다. 이 고민은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두고 나온 카드인데 더불어시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예상보다 좀 결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이 국정 안정과 또 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 그 라이브 비대위 오셨다 가셨고 네네.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네.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때 좀 그렇죠. 불안하셨죠? 그렇죠. 생각보다. 왜 그렇게 열린민주당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네. 더불어시민당은 네. 당시 뭐 민주당과 저희는 보조를 같이 할 수뿐이 없는데요. 네. 이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조용한 선거로 가자는 게 이제 전체적인 저희의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의 대표는 그렇게 뭐 셀럽이 아닌데 네. 더욱이 조용히 홍보도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김현주님, 교수님, 네. 이제 정치에 올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니요, 이제 발 빼야죠. 발뺄 때가 됐어요. 최백은 교수님은 지금 네. 대표직을 던지고 먼저 나갔고, 네네. 교수님은요? 이제 정리해야지. 이제 마무리 다 이제 또 뭐 이 원래 저희가 이제 출범할 때 예. 저희 비례대표분들은 다시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으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다 마무리해드려야죠. 총선 직후입니다. 네네. SNS에 세게 쓰셨습니다. 음.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민심은 흰모와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직접 이렇게 네. 지적하셨는데, 아, 예. 그 센 건가요? 셌죠. 아, 그래요? 당 대표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네. 대표가. 네. 아니, 더불어시민당은 원래 이 주축이 네. 이 서초동과 여의동에 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 촛불 시민이 주축으로 틀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 때문에 당 대표로서도 있고 또 그 촛불 시민 중에 일원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저 역시 그런 거기에 남겼던 말은 뭐 저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서 그런데 네. 파장이 막 커지고요. 미래통합당에서 막 성명 나왔습니다. 오만 방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네.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생뚱맞은 새로운 소리라면 오만방자하다고 들릴 수 있지만 그 촛불 시민들의 그 요구, 검찰 개혁의 요구를 그게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오만방자하다고 말한다면 작년 그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득 덮었던 수백만 촛불 시민에게 오만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말씀하시고 네. 그 선거 끝나고 바로 얘기하니 더불어시민당은 네. 윤석열의 거취를 묻겠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기본적인 축 자체가 검찰개혁과 같은 언론개혁 포함해서 적폐개혁의 틀입니다. 그래요? 네. 언론개혁에도 더불어시민당이 좀 집중해서 좀 힘을 쏟아주셨으면 글쎄 해요. 말이에요.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는 네.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올라왔는데 네. 언론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 총선 전략상 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선거 끝났으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천명을 한 거고 예. 뭐 검찰 개혁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앞으로 이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천천히 갈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석을 가진 열린민주당과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같이 협조하면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열린 민주당과의 그런 다른 어떤 계획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하고 합당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가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부터 표명한 것은 이 총선 후에는 해산으로 저희는 분명히 말을 해뒀고요. 네. 해산은 결국 그 함께한 비례대표분들을 자연스럽게 각자의 당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합당이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수당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과의 그 합당에 전혀 문제 없는 거고요. 그러면 두 분 빼고는 그러니까 17석 중에 두 분 빼고는 15명은 민주당으로 다 오시는 건가요?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뭐 전체적인 의견으로나 좀 네. 확인한 바 있고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합당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뭐 규정상으로 보면 5월 중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5월 중으로? 네. 그러면 대표님은 5월까지 당을 마무리해놓고 발을 빼는. 합당시키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네네.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좀 이견을 내는 네. 분들이 공수처장 그 추천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네. 바깥에서 네.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저희 당 자체가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네.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 내부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결국 큰 틀은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합당이 될 수도 있고 그리 갈 수도 있겠죠. 오유고님,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건 위법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건 사법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부정에 대한 비리에 대한 어떤 의견이지 이것이 어떤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나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왜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는 답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네. 자 검찰 개혁도 얘기했고 뭐 적폐청산도 얘기했는데 원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더불어시민당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뭐 저희 더불어시민당에서 이 당선되어 등원하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예. 경제 민생 문제가 이제 우선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민주당과 협력하여서 예. 이 적폐청산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 또 뭐 언론 개혁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사법 그 개혁에 대한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나 또 저희 비례대표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전문 영역에 맞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저희로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정당 논란이 되면서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너무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된 그 몇몇이 그 간단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성원들에 대해서. 네네. 뭐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국민들께서도 선택해 주셨고요. 그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에서부터 예. 또 소상공인들의 그 평생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온 전문가가 계시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권인숙 씨라고 아마 뭐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할 텐데. 그럼요. 예,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생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얘기하면은 뭐 밤이 다 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 또 이 탈핵을 통한 대한 에너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진 전문가도 있습니다. 양원영 선생님.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특히 정필모 그 지금은 당선자죠. 네. 이 KBS 부사장을 하면서 전 부사장. 예, 노조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들도 계셔서 네. 정말 믿고 이 국민들께서 끝까지 국회에서 활동을 지켜봐 주신다면 제대로 된 비례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6362님.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방금 문자 보낸 청취자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많은 사법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비례는 아닙니다만 이탄희 전 판사가 이번에 이제 등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도 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좀 제대로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네. 아찔하다. 아이고 예. 괜히 대표 됐어. 그럴 때 있으셨죠?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래한국당의 그 흉계를 막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4+1 선거법 개정에 동참했던 정당분들은 네. 비례대표를 당연히 저희 쪽에 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의당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참 안 한다. 네. 이랬을 때 갑자기 이미 민주당은 당당하게 후보를 뒤쪽에 놓겠다 얘기한 네. 상황인데 무슨 일? 네. 아니 그러면 이 정의당이 왜 안 오지? 이러면서 그럼 여기를 그 전까지는 지금의 선거법 틀 안에서 3% 이상 지지받는 소수당이 오기로 돼 있는데 정의당이 팍 빠져버리니까 네.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이러던 시절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우리 대표님은 정의당하고도 관계도 있고요. 네네네. 거기서 또 일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곤란하셨겠네요. 아니요, 뭐 그것 때문에 곤란한 건 아니고 네. 참 제가 생각했던 정의당이 아니라 역시 원칙을 가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더 이상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네. 좀 아쉬웠죠.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네. 열린우리당이 치고 나왔을 때 어이구 그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뭐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다고 당내에서 볼멘 소리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당내 갈등은 뭐 오히려 이 비례 후보자로 모신 분들이 너무 조용한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좀 이게 선전해야지. 네. 뭐 저쪽은 어차피 셀럽이니까 뭐 확장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쪽은 뭔가 알려야지 이대로 놔두면 되냐 이런 얘기가 좀 컸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다 특별히 기억 남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워낙 점잖으시니까 대표님께서 김현주님 정의당이라도 이 판에 끼지 않은 게 한국 정치로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5811님 개혁이라고 말하고 다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글쎄요, 이 바른 것이라면은 아무리 널리 퍼져 있거나 그것이 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어떤 애매한 어떤 중도론이라든지 균형론은 오히려 한쪽이 완전히 잘못된 어떤 입장을 갖고 또 너무 사대주의적인 상황을 가지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균형을 맞춘다고 그래서 옳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오히려 누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혁이라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또 그들이 만들어낸 미래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주장이 지금 개혁을 얘기하는 것과 대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가. 대등하다면 정말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이번 이 총선의 결과로 분명히 표시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힘을 모아서 개혁으로 나가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교수로 그리고 사회활동가로 사셨는데 네네네. 뜻밖의 정당 대표로 네. 정치인으로 이렇게 네. 살아보니 네.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네. 뭐가요? 이 정치는 보니까 1시간 전에 결정한 게 뭐 시간마다 변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미리 막 계획을 딱 세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면 힘들 텐데 저처럼 과학도 그래요. 주어진 결과에서 곧 최선의 수가 뭔지 늘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최선일까 이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늘 그걸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여러 명과 함께하는 게 또 재밌고요. 네. 정치권에 와서 네. 여러 명을 만났는데 네. 가장 또 재밌더라 이 인간이 그런 사람이 네. 있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새롭게 발견한 분. 네.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라고 이해찬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 어떤 면이요? 사실 저희는 이 BK21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에 네. 이해찬 대표님이 교육부 장관으로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대학에 도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네. 그리고 또 밖의 이미지는 좀 약간 이 엄정한 대신에 좀 독단적인 스타일도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들어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당의 일을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이분이 공정함과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우선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네.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데 네. 인상이 무섭다고. 네. 인상이 무서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네.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래요. 네. Please save me님이 재미. 최백은 교수님은 고개 저으시던데요. 네. 그리고 김재태님은 다들 정치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재밌다고 하니까 또 네. 재미 신기하네요. 그렇네요. 저는 네. 걱정했어요. 그런가요? 최백은 대표님보다 네. 우이종 대표님이 더 힘들어할까봐요? 힘들어할까봐요. 아니 저는 제가 보니까 정치에서 힘든 거는 이제 딱 어떤 특정 목적 의식이 분명할 때. 네. 그래서 뭐를 이뤄내야 되겠다 할 때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지향점을 두고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에겐 전혀 그건 없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뭐 이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더 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힘들긴 힘들 겁니다. 5월에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후에 네. 본인의 역할이 다 끝났다면 네. 끝나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끝났어요. 네. 근데 다른 정치적
직책으로 또 쓰임새나 네. 역할이 주어진다면 또 고민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고 정말 우리 사회를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네. 뭐 그건 꼭 정치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대표님 선거 나가셔야겠는데요? 선거는 안 나갑니다. 그건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너무 네. 힘들어요. 그거는. 선거는요? 네, 제가 지금 보기엔. 선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당 당 대표로 지금 선거를 치른 분이 무슨 그런 이제 당 대표는 재밌어요. 당 그러나 대표는 재밌어요? 후보자는 괴로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몰랐네요. 저 당 대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사고와 고장난 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요금소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지나서는 송내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면으로 부여휴게소 부근에서 났던 사고는 현재 사고 차량은 치워졌지만 처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차로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 부근 2차로와 갓길이 고장난 대형 화물차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대저분기점부터 덕천 쪽으로 정체인데요. 대저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주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판에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미다. 정치의 속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네. 예. 선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네.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고생. 갔을 때부터 고생했죠. 가려고 마음먹을 때부터 고생이었죠. 네, 예. 열린민주당으로 갈 때. 네, 민주당에 있다가 열린민주당으로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네. 예. 갔을 때는 어땠어요? 막상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는 또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선거판 한가운데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예, 뿜뿜. 너무 재밌잖아요. 예, 뭐 사당 오락의 기세로 하루에 네.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재밌었어요. 아, 엄청 재밌었죠. 그때 당의 기세가 좋았죠. 당의 기세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지지자들도 좋았고 또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정책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모든 정책과 내용을 후보들이 토론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깥에 간판들 셀럽들은 많아. 정봉주, 손혜원, 빅마우스들도 많고. 그런데 살림하거나 아이고 이거 다 처음 가보는 길이 아니에요. 전당원 투표로 후보를 뽑는다. 전당원 투표로 정책 뽑는다. 이거 말은 좋은데 뒤에서 살림은 이거 열린민주당이 이제 거위라고 하면 제가 이제 물갈퀴지. 물갈퀴요? 예, 안 보이는 밑에서 막 이렇게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예. 당직자들이나 국회 경험자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없었고, 네. 예,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쨌거나 조정은 해서 가야 하니까, 네. 예, 저랑 같이 이제 준비하던 친구들 들어가서 그 험한 일을 다 했죠. 투심플님, 김성애님, 에휴 힘내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 네. 뒤처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뒤처리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창당의 공신이었던 손혜원, 정봉주 두 분이 다 떠나게 되신 거죠. 일단 떠났어요? 정봉주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그다음에 이근식 당대표님도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는 공언을 지키셨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고위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비대위로 넘어가는데 손혜원 의원도 비대위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제 당선인들과 기존의 후보들과 당원들이 이 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대위원회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실무진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비대위원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최강욱 최강욱 후보가 최강욱 당선인이죠. 네. 맡았고
그 외에 저희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제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5월에 치를 예정이거든요. 네.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까지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니 그 열린민주당은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 꾸리고 뭘 다른 얘기를 지금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의 합당 뭐 또는 뭐 교섭단체 구성 등등 모든 것에 입장을 열어놓고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가는 게 저희가 간다면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라는 것이 오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떠한 제안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당을 그러면 그 민주당이 말을 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뭐 네. 저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뭐 네. 거기에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진애 당선인한테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온라인에서 저기 당신 사퇴해라. 그런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한 트위터 사용자가 그 글을 썼고 그 좋아요가 700개가 찍혔다는 거 마음에 들어요 거예요 트위터는. 여튼 그렇게 했는데 700개밖에 아니에요? 그거를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서 기사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일보를 폐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좋아요가 700개가 찍히면 조선일보 경영진이 모여서 폐간을 논의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건 똑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은 조선일보한테 가서 왜 했는지를 물어봐야지. 뭐 책임 있는 후보나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좀 언론에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네. 세상에 그 트위터에서 좋아요 700개 찍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네. 다 기사화를 할지 말지는 그 정하는 건데 그런 질문을 이 언론들이 다른 언론들이 그런 질문 저한테 한다는 자체가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아요 700개 찍힌 트위터를 공당이 어떻게 입장을 다 일일이 냅니까? 그냥 하라고 두는 거지. 죄송해요. 저는 트위터에서 700개 찍힌 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난 700 기사만 봤죠. 그 기사에 700개가 찍혔다고 나왔는데 그 기사가 가지고 다른 기사가 자꾸 옮기려고 하는 건데 네. 저희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700개 찍힌 트위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당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언론이 어쩌다가 트위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묻게 되는지. 조선일보가 그렇게 기사 쓰는 법 많잖아요. 아니 근데 예전에 사실 100만 명씩 듣는 팟캐스트에 나온 얘기도 한마디도 기사화 안 하던 분들이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글 하나를 가지고 기사화를 한다는 자체가 왜 기사를 만들었는지는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저기 그러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 쭉 종합해 보면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민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래통합당한테 얘기한 거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하고 빨리 합쳐라. 네. 따로 그 원내교섭단체 구성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는 그렇죠. 정말로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는 일단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니네 어떻게 할 거야라고 공을 던진 거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재밌는 건 지금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논의를 못하는 상태고 네. 미래한국당은 뭐랄까 이거 기회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정말 절묘한 게 그 19명이잖아요. 예. 지금 19명인데 한 명을 더 보태야 되는데 보태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구워주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무소속에 있는 사람. 무소속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누구가 무소속으로 오셨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네. 건물이야. 한 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분이 미래한국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글쎄요.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미래통합당한테 정말 유리할까? 그렇죠. 난 잘 모르겠어요. 누구 한 분이 가서 거기 그 호랑이 되면 대장 그러니까요. 되면 네. 네, 그러면 이건 다른 정당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큰 변수 나오겠네. 그 큰 변수가 생기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이 속내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패스트 트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선거법과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길 적이
제 눈엔 상당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법에서 선거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는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선거 관련된 재판은 빨리빨리 하죠.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그런데다 패스트트랙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궐선거가 뜨는데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의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홍준표 의원이 여기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거나 리더십을 잡았어요. 그러면 후보 내죠. 그 후보 난 낼 것 같아. 내죠. 예. 완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낸다고 하겠죠. 그것은 미래통합당에서 봐도 그런 예측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저렇게 이 불안의 씨앗을 키울 바에야 차라리 합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그런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네. 라고 던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에 해봐야 소용이 없는 질문이라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미래한국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의종 대표가 시민당 우의종 대표가 5월까지 자기네들은 합당하고 자기는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그 얘기 항상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민주당과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이 독자적 정당을 만드네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수준으로 가는 거고 오늘 저 KBS 라디오 애청자라 방금도 우의종 대표님 하신 말씀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아주 속 깊은 말씀이시죠. 네. 예. 안 된다가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내일부터 갑자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아직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대위는 그럼 정체성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색깔 있는 정당이고 목소리가 뭐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이루겠다. 정체성을 어떻게 놓고 어디로 달려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최강욱 당선인이 검찰이 죄송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서 뭐 기자들하고 문답도 하고 설전도 벌이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같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게 황희석 후보가 들어와 있고 또 주진영 네, 후보가 들어와 있죠.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내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진영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주진영 선생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100% 다 줘야 된다라는 주장 기재부가 오늘 70% 얘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180석의 민심을 몰아준 민주당을 설득하러 국회에 가겠다. 행정부가 입법부하고 역할을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정치권이 짜는 겁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는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설득하러 오겠다는 이 오만한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은 기재부 개혁, 경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뭐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황희석 후보 또 채널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계속 할 거고 김의겸 작지만 큰 스피커가 되어야 되겠죠. 김의겸 후보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전 비대위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요? 비대위원회 김의겸 후보가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 사과하기 전엔 관심 없다라는 전제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과하면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상태겠죠. 사과하면 빨리 올래 막 오고 싶어 그렇게 들리십니까? 들리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마지막으로 역할할 수 있다면 40대 리더십을 키우는 것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속내였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은 1번 5월 29일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